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한근이 1이다 라고 주어준 다음에 A, B가 서로 다른 두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 한근을 주어졌으니까 X자리에 1 대입을 하죠. 왜? 2차 방정식의 한근을 X자리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러면은 X자리에 1 대입하면은 1-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 얘가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일단 부호 좀 조금 바꿔보죠. 여기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서. 그러면은 우변으로 넘기면은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2, 3 합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가 만들어질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미지수가 두 개니까는 얘는 사실 풀 수가 없어요. 근데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수근 문제 해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강제로 인수분해 시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A, B 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A, 여기다 B를 배치하면 되고 마이너스 A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이러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의 곱이 1이니까는 1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 합쳐서 넘기면은 4가 된다. 이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얘는 미지수가 두 개지만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곱해서 4 되는 걸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곱해서 4를 만드는 거니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A-1이고 B-1이 4가 될 때 혹은 반대로 4, 1이 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 A-1이 1이 되려면은 그때 A가 2고 B-1이 4가 되려면은 그때 B가 5다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거는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반대로 A가 5, B가 2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A, B의 곱, A, B의 합이 필요하니까는 요것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X제곱, 그 다음에 AB 곱한 게 10, 마이너스 10X, 그리고 2, 5 더하고 7, 얘까지 더한 게 플러스 9는 0. 원래 2차 방정식이 이런 거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 인수분해 가는 9, 1, 마니까는 이때의 X값이 얼마? 1 또는 9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근이 1, 얘가 있었고 다른 한근이 9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일단은 원가 정가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여기 있는 김밥 한 줄의 가격이 2,000원, 그리고 하루에 500개씩 파는데 표로 정리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단은 평소에는 한 줄의 가격이 2,000원인데 얘네들이 몇 개를 팔아? 500개를 팔아.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판매액이 얼마가 돼요? 2,000원짜리를 500개를 팔았으니까는 이쪽에 판매액을 한번 적어볼까? 판매액이 얼마? 2,000 곱하기 5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게 평소야.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 어떻게 했어요? 가격을 인상했어요. 그죠? 얼마? X% 인상을 했어. 그러면은 인상된 가격이 얼마야? 원래 2,000원에다가, 그죠? 2,000원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인상된 가격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가격을 인상하니까는 가격이 비싸지면 그만큼 덜 팔리게 되겠지? 그래서 얼마? EX 판매량이 EX%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원래 판매가 500개였는데 걔네들의 판매량이 얼마? 100분의 100-EX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판매액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가격에서 얘를 곱하면은 둘을 곱하면은 이게 판매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액이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얘기야. 판매액이 하루 평균 판매액이 28%만큼 감소했대요. 원래에 비해서 28%만큼 감소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바뀐 판매액, 원래 가격 곱하기 개수에서 바뀐 판매액인데 얘가 원래 판매액 2,000원 곱하기 500개 곱하기 요 판매액에 비해 28%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28% 감소한 72만큼 이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씩 쓸 수 있나요? 오케이, 다시 X% 인상한 가격 곱하기 2X% 감소한 판매 개수, 이게 바뀐 판매액이 원래 판매액의 72%가 되었다. 28%가 감소되었다라는 식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양쪽에 약분을 해주죠. 2,000 없어지고 500 없어지고 가능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만을 곱해가지고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은 요쪽에다 만을 곱하면은 여기다 100, 여기다 100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100 플러스 x 곱하기 100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쪽은 100 약분해서 7200이 나온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자, 얘네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x제곱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2x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x 플러스 100x니까 마이너스 100x 일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100x, 만이니까는 마이너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80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정리하면 되는데 한번 2로 한 번만 더 약분할게요. x제곱 플러스 50x 마이너스 1400은 0, 요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아야겠죠? 7, 7에 14, 70, 50. 70이랑 20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야? x 플러스 70 곱하기 x 마이너스 20.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x가 얼마다? 마이너스 70 또는 20이다. 그러면 x는 인상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는 70이 아니고 20%를 인상시켰다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뭐 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운데 여기 동서남북에 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북문으로 걸어간 뭐 한 얼마? 뭐 한 20보 걸어간 여기에 나무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20보 위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북문으로 나와서 요만큼 20만큼 걸어가면은 나무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남문으로 걸어서 얼만큼 나왔어? 14만큼 나왔대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뭐 한 요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14만큼 걸어서 나온 다음에 직각으로 꺾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있는 나무가 언제 보이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나무가 언제 보이겠어? 여기 있는 이 모서리 이 꼭지점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그으면은 요 지점부터 나무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야? 여기서 1775만큼 갔을 때 이런 문제예요. 됐나요? 그때 여기 있는 얘의 A를 구하시오. A보. 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A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잘 보니까 어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그 중앙이니까는 문이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 보여?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쪽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길이는 그때 얼마겠어? A의 절반이니까 2분의 1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과 얘의 닮음 비를 이용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2분의 1A 대 얼마? 1775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여기가 20대 이만큼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0대 얼마? A 플러스 34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얘를 풀어주면 A를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2분의 1 보기 싫으니까는 여기다가 2를 곱해.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해서 이렇게 40 만들면 되고, 그러면은 얘랑 얘 곱한 게 얼마야? A 제곱 플러스 34A. 그리고 여기는 얘랑 얘 곱한 게 얼마예요? 살짝 봤어요. 71,00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 71,001로 이항하면 얼마? 마이너스 71,000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니까는 284랑 250으로 얘네들이 인수분해돼. 맞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A가 얼마란 얘기야? A는 마이너스 284 또는 250이다 이렇게 된다란 얘기고, 결국에 마이너스 보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4번 같이 볼게요.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거 찾는 건데 근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판별식부터 한번 써가지고 정리를 해보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짝수 판별식 가능하고,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 AB 풀 BC 풀 CA 이런 판별식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면은 얘 제곱해서 풀면 뭐가 나와?
a제곱 풀 b제곱 풀 c제곱이 되고 여기서 2ab, 2bc, 2ca가 만들어지니까는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b 풀 bc 풀 ca가 만들어지겠죠. 요거 많이 봤던 거죠. 어떻게 하면 돼?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2분의 1 뽑아내고 얘네들을 2씩 곱해서 얼마? a-b의 제곱이고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기억은 a, b, c가 같으면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예요. 기억은 A랑 B랑 C가 같대. 자, 무슨 뜻이야? A랑 B가 C가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얘를 뭐 취급한 거예요? 0 취급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0 취급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자, 이거 알 수 있어야 되죠? A-B의 제곱이 0 이상이고 B-C의 제곱이 0 이상이고 C-A 제곱이 0 이상이니까는 얘가 만약에 0이라면은 얘네들이 셋 다 0이 되고 얘네가 같다라고 나온 거죠. 0 취급한 거예요. 그때 중근을 갖는다니까는 여기다 0을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중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고, 니은에서 주어진 거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보죠. 얘가 허근이 가능하냐 이런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여기에서 위에 기억 조건에서 취급한 거고, 판별식을 쳤을 때 얘가 나왔어요.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0 이상, 얘가 0 이상, 얘가 0 이상이니까는 최소 얘가 0, 0, 0일 때 0이 되거나 아니면은 0보다 큰 아이들이 나와야겠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최소 0 이상이야. 그러니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허근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 허근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라고 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네 셋 다 0일 수가 있나? 얘네 셋 다 0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실수니까는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결국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라는 얘기는 a, b, c가 뭐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결국에 여기 있는 얘가 0이 안 돼서 뭐 음수 0이 안 돼.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므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온다. 얘가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5번 같이 볼게요. A, B가 자연수고 이 2차 방정식 두 개가 적어도 하나는 정수인 근을 갖는데, 자, 그러면은 근에 대한 얘기니까는 그냥 한번 근을 구해보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는 짝수근의 공식 이용하면 얼마야? A분의 얼마? 마이너스 B 프라임 16 풀마 루트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B 프라임 제곱이니까 16의 제곱 25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6A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죠? 얘의 근도 한번 구해볼까? 얘의 근은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 그러면은 얘는 2B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7 풀마 루트 B제곱 4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B다. 뭐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두 근을 구했는데 이 근을 구했을 때 이 근들이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하나가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루트 부분이 없어져야겠죠. 됐나요? 그래야지 루트가 없애고 밖으로 나와야지만 정수인 근이 만들어지겠지. 물론 루트를 벗는다고 해서 바로 정수는 아니야. 유리수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약분해서 정수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야겠죠. 일단은 루트를 벗어야 되니까는 루트 안에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안에 부분을 250 이렇게 쓰죠. 256 마이너스 16a를 16으로 묶어내서 16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일단은 16 자체는 이미 제곱수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제곱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a가 가능한 거 어떤 게 가능해요?
첫 번째는 16 가능. 왜? 여기가 0이 만들어지면은 얘가 곱해서 0이고 루트 안의 부분이 아래 사라져서 정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한 a는 15가 되면은 1 곱하기 16이니까는 가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15 말고 그러면은 4 만들기 위해서 12 그리고 9 만들기 위해서 7 그리고 16을 만들 수가 없죠. 여기에서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16, 15, 12, 17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A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지만 여기 있는 얘가 곱해서 제곱수가 만들어지고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서 한번 보죠. 마찬가지로 얘도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 제곱수가 돼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49 마이너스 4ab라는 애도 제곱수가 돼서 밖으로 나와야지 정수인 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은 만약에 a에다가 16을 집어넣는다면은 a에다가 16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 49 마이너스 16 곱하기 4니까는 64b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럼 b가 자연수니까는 얘는 뭐 만들 수 있었어? 음수가 만들어지죠. 안 돼요. 그죠? 그러면 a에다가 15를 집어넣으면 어때? 그러면은 얘가 49 마이너스 15니까 60b가 만들어지니까 얘도 마찬가지 루트 안에가 음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b에 자연수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a 자리에 이번에는 12를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은 49 마이너스 12, 48b니까는 요 경우는 될 수도 있지. a가 12일 때 b가 얼마면 돼요? b가 1이면 돼. 그러면은 a가 12이고 b가 1이면은 그 결과값이 1이 나오니까는 여기가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a에다가 7을 대입을 해보면은 49 마이너스 74, 28b니까는 여기에다 b 자리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제곱수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제곱수가 되는 게 1, 1은 안 되고 2 집어넣으면은 56, 2는 바로 음수로 넘어갔죠. 얘는 제곱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국에 가능한 경우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A랑 B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구했나? 결국에 A가 12이고 B가 1일 때 어떻게 돼? 얘네 둘은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고 사실은 원래는 정수근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 A에다가 12를 집어넣고 B에다가 1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정수가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가능하죠. B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얘가 1이니까 2분의 8 혹은 2분의 6 이렇게 나오니까 둘 다 정수가 되네요. 그리고 얘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경우를 확인해보니까 요거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12 플러스 1 이걸 구하라는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6번 같이 볼게요. f 알파 값이 베타, f 베타 값이 알파야. 이게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같은 값이 나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근데 얘는 다른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맞춰준다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베타를 이항하면은 f 알파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 알파를 이항하면은 f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문자가 알파 베타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식을 엮을 수 없어. 그래서 문자를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베타 대신에 요거 주어졌죠. 그죠? 베타는 결국에 얼마예요? 베타는 넘어가서 3-알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베타 대신에 3-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f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는 플러스 알파 3에다가 마이너스 3은 0 이런 게 성립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도 알파 자리에도 알파는 3-베타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f 베타 그리고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뭘 한 건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얘의 문자를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왜? 그러면은 x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성립하냐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식이 성립하는 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에 얘네들은 어떤 방정식이에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가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해됐어? 자, 근데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이 식, 그냥 그대로죠. 여기 있는 이 식, 이런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결국에 뭐 구하는 문제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3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2차 방정식을 지워주고 두근이 알파, 베타, 이 문제를 푸는 문제.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근각에서의 관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는? 여기는 얘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는 x자리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면은 얼마?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는 0. 마찬가지 베타 대입했을 때도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2는 0이 성립해야겠죠. 이런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써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어때? 여기 있는 얘 개수를 보니까는 1, 2, 마이너스 2야, 개수가. 근데 여기 개수가 1, 2까지는 똑같죠? 그죠? 그럼 요거를 내가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양변에 알파를 곱해요.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0,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통째로 만들 수가 있겠네. 어떻게 하면 돼?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마알파가 되면 되니까는, 여기에서 알파 하나 2항,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여기가 알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얼마야? 알파 한 개를 여기로 2항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자체가 얘가 그대로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베타를 해주면은 여기는 얘 세 개가 뭐가 돼요? 베타가 되겠죠. 결국에 이 문제는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이걸 구하는 문제로 내가 차수를 내려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서 풀어주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면 돼?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는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답이 얼마?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두 근이 모두 양수고 한 근은 다른 근의 두 배보다 1만큼 작다.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근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설정하면 돼? 한 근을 알파라고 두고 다른 한 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의 두 배보다 2알파보다 1이 작다. 이렇게 해서 내가 두 근을 설정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근의 두 배보다 1 작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은 얘네 두 근의 합 얼마야? 3알파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이 얼마? m이다. 이런 거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얼마예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두 근의 곱이 얼마다? 2m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자가 두 개, 알파 m에 대한 연립방정식 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 m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죠. 여기 있는 m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에서 곱해서 바로 6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은 7 어차피 안 되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2, 1, 1, 3, 이렇게 하면은 마력, 마일 되나요? 결국에 여기서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거나 또는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둘 다 여기 알파 자리 대입해보면은 일단은 망했죠. 그죠? 왜? 양수라고 했는데 양수 확인해 봐야 되지.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어때?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는 여기가 0이 돼요. 양수근이 안 나오는 거죠. 얘가 안 돼. 그치? 근데 3을 집어넣으면은 3이랑 여기 알파가 3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이니까는 5 이렇게 해서 얘는 둘 다 양수근이 나오네요.
그래서 알파가 3이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두근이 3이랑 5야. 됐어? 그때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고 m 곱하기 1 왔죠. 그러면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고 얘가 알파였던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m값, 그때 m값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3, 3, 9-1이니까는 그때 m값이 8이다. 그래서 24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 이렇게 주어주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 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얘는 어떤 애냐면은 알파, 베타를 묶어내. 그러면 알파, 베타를 묶어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걸 구하는 거죠. 나는 결국에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면 되니까는 얘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내면 돼요. 두근의 합과 곱이 뭔지 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가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C분의 A가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애가 뭐가 돼? 여기에서 C분의 D가 되겠죠. 그럼 나는 결국에 마이너스 C분의 A랑 C분의 D를 여기로 갖고 오면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어디서 구해? 저기서 구해내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C분의 A와 C분의 D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내가 근각의수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필요가 없죠. 버려. 왜냐면 나는 A분의 C 같은 게 필요한데. 그치? 자, 그러면은 두근의 곱을 봅시다. 두근의 곱을 하면 얼마? A분의 C는 이 되고 이 두근의 곱 하면 얼마?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죠.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앞에 거의 제곱이 1, 뒤에 거를 제곱하면은 얼마야? 앞에 거의 제곱이 1, 뒤에 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2 이렇게 해서 3 이렇게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거 갖고 오자. A분의 C가 4분의 3이니까는 C분의 A 얘의 역수 C분의 A가 얼마? 3분의 4고 그럼 마이너스 C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4다. 내가 이걸 갖고 올 수 있으면 되겠네요. 합 구했죠? 그 다음에 곱을 구하려면은 C분의 D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필요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 두근을 합칩시다. 두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D분의 C. 이게 두근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하면은 여기에서 2 마이너스 3 플러스 얘,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얘니까는 합치면은 2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네. 됐어? 자, 그러면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해? C분의 D가 필요하죠? 역수 뒤집어. 그러면은 C분의 D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얘를 갖고 올 수가 있네. 결국에 마이너스 C분의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고 그리고 C분의 D 값이 3분의 1이니까는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4와 3분의 1을 곱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10번 정보가 많이 없죠.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고 걔네들은 서로 다른 두 자연수 PQ는 소수. 요게 정보가 되는 거죠. 자, PQ가 소수일 때 푸는 방법. 자, 일단 근각의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뽑아보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P다 이렇게 나오고 곱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Q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 곱이에요. 그죠? 왜? 두 자연수의 곱이 Q인데 Q는 소수잖아. 그지? 그러면 소수는 1과 어떤 수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약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Q 자체는 여기에 곱하기 1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연수의 곱으로 얘를 만들어줬으니까는 알파 또는 베타가 뭐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1이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알파 베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는 내가 알파를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알파가 1이 되면은 알파가 1이라고 치면은 베타랑 Q랑 어떻게 돼요? 베타랑 Q가 결국에 같아야 된다 이렇게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얘를 푸는 방법 다시 요로 갖고 가죠. 알파 자리에 1을 집어넣고 요로 이렇게 갖고 간다는 얘기야. 알파 자리에 1을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다가 Q를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성립해야겠죠. 자, 근데 P랑 Q는 소수인데 어떤 소수야? 1 차이 나는 소수예요. 얘한테 1을 더했을 때 얘가 돼야 되는데 소수가 내야 되잖아. 자, 1 차이 나는 소수 뭐예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2, 3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Q가 2고 P가 3이다. 소수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런 다음에 뭐 할 게 없죠?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4, 자리가 바뀌었네.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쓰죠. 4 플러스 9를 구하여라. 13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11문제 같이 볼게요. f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때 그러면 나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x자리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결국에 f 알파 플러스 1 얘가 0이고 f 베타 플러스 1 얘가 0이 성립해야겠죠. 왜?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얘가 성립해야 돼. 결국에 fx 플러스 1이라는 애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의 두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면은 x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면은 이러면 어떻게 돼? 얘는 성립하는 근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뭘 구할 수 있어? x가 뭐가 되면 돼? 알파 플러스 3이 되면 된다. 얘의 근이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왜? 알파 플러스 3을 x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그거는 성립하는 근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은 얘 한번 써볼까? x-2가 베타 플러스 1 얘랑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베타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근이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이니까는 얘네 둘의 곱을 구하시오니까는 둘이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 알파 베타 플러스 3알파 3베타가 나오고 플러스 9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5, 3, 3은 9 플러스 9 이거를 구한다. 그래서 18, 23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면 되겠죠. 자, 12번 같이 볼게요. 선분 AC와 선분 BC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다. 여기 있는 선분 AC와 선분 BC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다.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자연스럽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a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얘는 반원이라고 했으니까는 얘가 지름이야.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이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때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으로 만난다가 성립해야게 되겠죠. 생각할 수 있나요? 오케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는 여기가 직각 수선 내렸죠? 그러면은 소공식이 보여야 돼.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얘의 b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의 제곱이다. 이런 게 그냥 나와버리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 두 근의 합과 곱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는 2차 방정식 바이로 써줄 수 있으면 되겠죠. 두근의 합, x제곱의 개수를 1로 잡고, 어차피 뭐, 방정식이니까 약분하면 똑같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x가 나오면 되겠고, 두근의 곱이 b제곱이니까는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찾을 수 있으면 되고 만약에 개수가 2였어. 그러면은 개수가 2인 방정식 이렇게 하면 어차피 똑같은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자, 13번 fx가 이렇게 생긴 2차 식이래요. 그리고 abc가 실수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자, 첫 번째 x-1-i를 인수로 갖는데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거죠. 이렇게 해서 x-1 플러스 i 요걸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이 2차식, 2차 방정식이라고 쳤을 때 한 근이 얼마야? 1 플러스 i가 돼야 돼. 됐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는 켤레근이 존재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얘 한 근이 얘라면은 나머지 한 근은 1-i다 라고 내가 두 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2차식 그러면 구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근을 가지고 fx식을 아예 정리를 해버리면은 fx는 어떻게 돼? 일단 개수는 a예요. 모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 가지고 두 근의 합곱을 그냥 써봅시다. 그러면은 x제곱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치면은 2니까는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그죠? 두 근의 곱 얼마예요? 1 곱하기 i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내가 나올 수 있겠죠. 다시.
가의 인수가 얘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고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한근이 얘고 그지? 그렇다면은 개수가 모두 실수, 혈렉은 존재, 두근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fx라는 실근 결국에 얘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한 요렇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개수, 2차항의 개수가 a인 fx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이제 나조건 얘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f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써버립시다. 그러면은 fx 플러스 1 여기 위에 식에다가 1을 더할 거고 전개해버리죠.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1 이게 fx 플러스 1이라는 식이고 는 0에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4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곱 얼마입니까? 두근의 곱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얼마? a분의 2a 플러스 1 요 두근의 곱이 4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요거 풀면은 4a니까는 2a 바로 나오네요. a가 얼마? 2분의 1이다. 이걸 내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뭘 해야 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구하기죠. 어떻게 하는 거야? a 자리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은 f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구하기죠. fx식에다가 2분의 1x 대입합시다. 자, 우리 fx식 알고 있죠? 여기에다가 대입할까요? a 어차피 구했으니까는 2분의 1. 그러면은 fx식 자리에다가 내가 fx식 자리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1x를 대입해서 얘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2분의 1x를 넣으면은 4분의 1x 얘까지 곱해지면은 8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다시 2분의 1 대입, 2분의 1x 대입.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x x에다가 2분의 1x 대입. 그러면은 얼마야? 2분의 1 x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는 마 2분의 1x 그리고 상수항은 그냥 그대로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풀 1에다가 여기는 얘 마이너스 2분의 1x 얘의 두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조금 정리 8 곱해버릴까? 그냥 해 8분의 1 x제곱 얘네 둘이 합치면 마 x 풀 1은 0.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8분의 1분의 1 이렇게 해서 8이 된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은 8 곱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해버릴까? x제곱 마이너스 8x 풀 8이야. 그치? 이런 애야.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8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14번 같이 볼게요. 2차 방정식 주어주고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대. 자 근데 알파 제곱 실수야. 이 개념 알고 있나? 알파 제곱이 허근의 제곱이 실수가 나오려면은 순허수다. 알고 있나요? 한번 해보죠. 여기는 이 알파를 한 허근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잡았을 때 그러면 얘의 알파의 제곱은 얼마? 얘는 a제곱 그리고 여기가 bi의 제곱이니까는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2abi가 나오겠죠. 근데 이 알파 제곱이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 ab가 0이란 얘기야. 그치? 근데 ab가 0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잖아. A나 B가 0이어야 되잖아. 근데 B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B가 0이면은 허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A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 제곱이 실수란 얘기는 A 부분이 없고 그냥 얘가 BI구나. 순허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아둬야 될 개념이죠. 허근에 제곱했는데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실수 부분이 없고 얘는 순허수구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얘의 한근을 그냥 알파를 BI라고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개수가 K가 실수죠. 그죠? 그러면 개수가 모두 실수. 그러면 한근이 BI면은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BI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근각의수와의 관계 BI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0이네요. BI랑 마이너스 BI 두근의 합이 0인데 그러면은 얘는 K분의 이거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근의 곱 보죠. 두근을 곱하면 얼마야? B제곱. 두근의 곱이 B제곱인데 두근의 곱은 얼마가 나와야 돼? K분의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두근의 합도 보죠. 두근을 합치면 얼마? BI 마이너스 BI니까 두근의 합은 0인데 0이 얼마가 나와야 돼? K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K분의 K 플러스 1.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하면은 얼마?
뭐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얘가 0이다 이렇게가 나오는데 결국에 k가 얼마야? 1이다 이런 거를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은 k가 1이니까는 여기가 1이 되고 결국에 b제곱이 얼마? b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런 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b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알았으니까는 알파의 제곱, 여기 알파의 제곱이죠? 알파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하면 돼? bi의 제곱을 하면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bi 제곱하면은 b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는 결국에 알파의 제곱이 얼마야? 2 이렇게가 되겠네요. 됐나요? 다시 bi의 제곱은 어차피 bi를 제곱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b제곱이 결국에 마이너스 2니까는 알파의 제곱이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두근의 곱 어떻게 구하면 돼? 두근의 곱은 아까 구해놓은 거 없나요? 있죠? 이거죠 이거 두근의 곱. 미안해요 쌤이 여기 계산 틀렸죠? 알고 있었죠? 여기 k가 왜 1이라고 했어? 멍청하게 그죠? k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조금만 변경할게요. k가 마이너스 1이니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b제곱이 결국에 2가 되고 그죠? b제곱이 2가 되고 그럼 b제곱이 2니까는 알파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은 두근의 곱인 m은 어떻게 나와? 두근의 곱 m은 k분의 마이너스 2니까는 k분의 마이너스 2 이게 얼마? k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2가 되고 그래서 m제곱은 결국에 얼마? 4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풀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